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떤 키워드 봐야 되는 건지 키워드 꼽고 전략 아이디어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려운 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이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한 고민 먼저 풀고 그리고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수장의 멘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코스피 PBR 10배. 그렇다고 우리 지수가 3만 언저리여야 할 텐데요. 그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드라이브 걸렸다가 지금은 이렇게나 멍들어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 오늘 시장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왜 내리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좀 찾게 되거든요. 어디에 오늘 방점을 좀 찍어야 되나요? 잭슨홀 이야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되는 쪽이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금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도 오후장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일에 당국자가 현실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가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미국 증시가 어저께 크게 흔들렸습니다. 샘 울트만이 이제 AI 관련된 거품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가려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팔란티어, 엔비디아의 하락이 크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좀 보여졌고요. 또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 속에서 빅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90%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은 80%대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조방원도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방어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에서도 굉장히 큰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재는 사실상 찾아보긴 좀 어렵다 보니 이런 악재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는 흐름이었고 오늘 결국에는 외국인이 아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를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여전히 수급적인 불안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가 된 상황 속에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요국 30개국 안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지금 30개국 안에서 22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무게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무게중심 위에 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일정들이 남아있다 보니 시장이 지금은 크게 반등이 나올 만한 요소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좀 실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변화 요인들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해서 이지은 대표님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정책 드라이브로 이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정말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여름을 초여름부터 좀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당분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정책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어지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지점까지도 회귀할 가능성 하단을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다른 나라 증시 그렇게 좋지 못했을 맞아요. 때도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코스피 5천 시대에 올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베팅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차츰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합산 단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실적을 또 보였어요. 그리고 3분기 관련돼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주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률 올라가는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내수라든지 성장률은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손을 내밀었던 건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소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는 추가적인 하방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오늘 3,100선이 깨졌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당겨 올려주는 그런 말아 올려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3,100선 그리고 3,000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제동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하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3,000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은 IB 관계자가 방한을 했을 때 그 이후의 모멘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재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훈 대표님과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이슈 좀 풀어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팔자세가 좀 강합니다.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기회야 하고 사는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많이 했었죠. 오늘 기점으로 PB의 10배 여기에 충격받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봐야 될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다? 이런 문제 부상에 따른 자금 이탈, 개인의 변심 이런 변화 요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PBR 10배 발언은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실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네. 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투매 물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전 쪽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화가 나서 답답해서 매도를 하셨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7월 31일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3,1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그래도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역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우리가 주가의 등락률을 좀 따져본다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뭐 하반 경직 좀 보여주고 25일 날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뭐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전 너무 겁을 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가 소별되는 그 일정도 있으니까 그 일정까지 잘 체크해서 대응 방안, 시장의 반응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많이 붙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2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는 개별의 이슈가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와 다른 소부장단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많이 오른 구간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든 구간이었는데 AI 거품이 나오면서 오늘장 타격이라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점이 아닌 구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그 영향력, 파급 효과, 그 리스크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쪽, 지금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가가 밀릴 때마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해요. 오늘 자리부터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세에 순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 양봉이 좀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밀릴 때마다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의 분석이고 시장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 베이스 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HBM의 가장 하단부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좀 훼손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저는 주가가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저는 이게 비싸지 않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네. 그때는 SK하이닉스는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이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깨진 상황에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를 저는 좀 짧게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조정뿐만이 아니라 본부장님 네. 기간 조정의 지금 가능성도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기술적인 판단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보시는 요인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뭐 AI 버블론이죠. 네. 지금 뭐 S&P 500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의 특히 이제 S&P 500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여 개의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 붙지 못한다면 투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버블이 그때는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땐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미증시에서도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나 방어주가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김밥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면 SK하이닉스가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쪽은 오히려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뭐 FMC 의사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보고 좀 시장이 잠잠해지거나 SK하이닉스가 오히려 26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만 원인데 26만 원을 넘어가야지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세 자체가 꺾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 제가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1년 9개월 만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면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이지만 추이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색채가 바뀌는지 이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탑2에 조금 더 머물러 보도록 하죠. 이재은 대표님, 저희 삼성전자 중심으로 풀어갈 겁니다. 지분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다, 그 방안 고려 중이다라는 이 내용이 나왔어요.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선전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투자의 다른 말은 강탈이 될 수도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유난히 선전하는 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오후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딱 이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네. 딱 헤드라인을 보고. 네.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먼저 있었고 인텔은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승으로 무게추가 있는 부분은 의결권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적인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지금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단순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전략적인 자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시장에 있어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 시장에선 결국 해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조금 없어도 괜찮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석이 오히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보조금이 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원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재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오히려 미국의 지분이 들어옴으로써 경영권, 의결권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보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지금 흐름 자체를 훼손하는 듯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 시각을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중심으로 전략은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보다는 최근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쪽에 무게를 두고 반도체 전략을 구상하는 게 맞다라는 힌트실까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네. 실적도 좋고 근데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노이즈가 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베이스닥이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샘 울트먼의 이런 발언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지금 AI 시장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도 그냥 AI가 키워드만 붙으면 다 무조건 흥분을 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정말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그가 원하는 발언이고 결국엔 그게 오픈 AI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시장에서 딱 이런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으로의 모멘텀이 강하게 붙어준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을 두루두루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어렵다가 아니라 역시나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이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수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더라도 다른 쪽에 대한 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원전도 어렵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가창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종목 중심으로 이 헤드라인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어제의 그 악재가 이어지는 듯 미국 시장 막혔다, 유럽 시장까지 막혔다,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하락률이 기록이 되는 듯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5%까지 하락폭 줄였습니다. 자, 14%까지 밀리다가 오늘 분주하게 지금 한시 구간 움직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콕 찍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움직임이 오전과 오후 다르고요. 그리고 K원전이 미국에서 무언가 성과를 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언급이 또 되기도 하면서 변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시장 많이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료 종합해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는지 종목 중심으로 좀 이슈 풀어가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는 기업들을 보고 이거 뭐 악재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랑 오늘 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팩트 위주로 가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어제 오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한전과 우리 한수원과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캐나다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협의를 했을 때부터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서 사실 좀 돌았어요. 아하. 우리나라 한수원이 유럽 쪽에서 철수한다라는 내용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굉장히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후반부까지 종가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재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저도 이게 굉장히 반갑고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대밀림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 낙폭은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처럼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체코에서 2기를 수주를 했는데 그게 25조, 26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다가 각각 한 기당 1조 정도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계약일까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국가는 결국에 해봐야 중국이나 미국인데, 미국이랑 우리가 손을 잡으면 결국에는 캐파는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장 마감되고 나서도 이런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저점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우리가 뉴스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뉴스에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만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정규장에서 양봉 마무리만 되면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쪽은 봤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만 나오거든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면서 내용을 볼지, 아니면 그 추후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안 움직이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을지 어느 쪽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가상 마무리가 잘 돼도 네. 전 사실 내일이랑 모레가 제일 걱정이 돼요. 좀 더 봐야 대밀림이 나올까 봐.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원전과 관련돼서 가장 좋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것은 BHI입니다. 지금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네요. BHI가 좀 견조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BHI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릴 만큼 강도는 아니겠지만 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한전기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G2파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가 저점대를 좀 잡아주면 되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야기 쭉 해봤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도 짧게는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별 기업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응이 오는 쪽 많거든요. 일각에서는 결국은 한수원과 한전의 계약 내용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긴 하더라고요. 어떤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많은 원전에 대한 아이디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도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바라카 원전 때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네. 우리가 미국 쪽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 파이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물론 이 이슈만 이렇게 딱 앞으로 헤드라인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료를 지급했던 건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 자극이 되는 이슈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자분들의 심리에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 그리고 미국의 자본을 통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전 300기에 대한 건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좀 원전 미국 쪽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닥이 잡힐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이미 나온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매몰되시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저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전 쪽은 오늘 하루의 흐름만을 가지고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고 속단하긴 이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거리 많아서 여기서 시간 조금 더 많이 써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좋은 쪽에서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던 쪽, 그런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쪽에서 지금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이쪽이 전략의 포인트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현 대표님과 이어갈게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보면은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지금 빨간불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10위권 내에서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 뿐입니다. 미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생각보다 악재도 선전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쪽 봐도 되는 걸까요? 악재가 다 반영된 건지 7월 데이터 보면은 수출, 내수, 생산 전월보다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쪽 이제는 반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자리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은 없긴 하지만 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 뭐 화장품 그리고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 이슈를 참 잘 소화하고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에는 그 조그마한 이슈에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오늘의 분위기까지 봐서 이제 당분간은 지금 원전, 뭐 방산, 조방원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는 해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돼서 50% 관세 파생 리스트가 나왔을 때 자동차, 뭐 건설 기계 그리고 변압기까지도 줄줄이 좀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데 사실상 기업별로 좀 차별화는 있겠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차량 내 1000cc 이하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성차는 거의 이 영향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품산의 일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대 기아차에는 그래도 큰 우려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매력도가 있는 쪽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 그래도 자동차는 이미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매력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그래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2차 전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재겸 본부장님 간략하게 좀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LNF가 장 초반부터 선전은 하고 있어서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2차 전지의 줄 에너지가 시장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긴 한데 신차 30% 전기가 될 때까지 정부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쪽 역시 고전했던 섹터잖아요. 그래도 지금의 장에서도 이 정도 오르는 종목이 있다라는데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는데 나올 만큼 나왔다 반등의 그러니까 끝마무리인가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지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5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살짝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 조정 이후에는 대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 LNF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도급 계약 수가 가장 적은 기업이거든요. 도급 계약이 적다라는 것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LNF라든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저는 그래도 조정이 다시 한번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뭐 이지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뀔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조방원이라든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지 아니면 하단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식음료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갈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두 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배분율을 좀 조절을 하면서 기존 주도 섹터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저도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추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한데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네. 다음 주까지 좀 진행이 되고 나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조정 좀 받으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다만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조언을 주신다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도 이슈를 안고 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대언이라는 키워드는 잡고 가는데요. 오늘 우양 이야기 중심으로 해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기분 탓인지 이지은 대표님 나오시는 날 우양이 유독 강한 느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열풍이 몰렸을 때 우양 쪽이 특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식료 내에서 수출 모멘텀을 단 종목으로 우양을 좀 더 테마성으로 본다면 더욱더 넓혀서 음식료가 방어주기도 하니까요. 지금 변곡점이라는 힌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안성으로 이쪽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을 봤을 때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K-팝도 마찬가지고 지금같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금 노란봉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투자하고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양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 1,000억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테마성의 성격을 띠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냉동김밥뿐만 아니라 핫도그나 가공식품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K-문화 컬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식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캐대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황을 이룰 때 같이 협업하기도 쉽거든요. 사실 음식료 쪽은 지금 이번에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그 사자보이즈랑 같이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실적으로 바로 찍힐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보니 그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정부 쪽에서도 캐대언 감독 만나서 K-팝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캐대언이 지금 9주차 넷플릭스 주간 1위를 또 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 시장이 관세 이슈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산업적인 이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쪽으로의 수급 쏠림은 당연한 좀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여러 가지 뭐 한알령이라든지 캐대언이라든지 좀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나오는 만큼 이쪽 관련돼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오히려 수급 쏠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만약에 산업 쪽의 종목군들이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과 오후 5시에 캐대원 감독 만난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